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네, 안녕하세요. 젊은 투자 증시나 진반 안지원입니다. 네, 중국 시장을 보고 위로받기로 했습니다. 5%씩 빠져 지수가. 네,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아주 애기같이 빠졌습니다. 베이비 스텝으로. 베이비 스텝. 아, 욕 나와 진짜. 그놈의 베이비 스텝 그죠? 네. 빅 스텝, 베이비 스텝. 아, 정말 짜증 납니다. 네. 오늘 저도 밥을 먹다가 네. 이 시장 보고 놀래가지고 짜장면을 쏟아가지고 이걸로 좀 가리고 하려고 오늘 옷을 좀 이런 걸 입었습니다. 코스닥이 900이 깨졌네요. 아, 오늘 뭐 거의 한 2,000 종목 가까이 빠지던데요. 예, 네. 많이 빠졌죠. 예. 예, 코스피는 1.7% 정도 떨어졌는데 코스닥이 2.5% 떨어졌습니다. 네. 오랜만에 2%대 하락 맞아봤는데 사실은 이렇게 안 빠질 분위기였어. 아침에 시작하고 나서는. 그런데 이제 중국 시장이 끝도 없이 빠져버리니까 영향을 좀 상당히 많이 받은 건데, 중국 같은 경우는 위안화환율도 뭐 6.5대로 이제 갔고요. 우리 관씨가 앞에 코너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굉장히 괴로운 상황이더라고요. 그리고 중국 관련 애널리스트들도 글이 상당히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시장이 5% 빠지는 거는 코로나 이후에 본 적이 좀 처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격 제한폭이 10%예요. 근데 5% 6% 빠졌어. 가격 제한폭이 10인데 5% 6% 빠졌다. 가지고 있는 종목은 모두 하한가다. 뭐 이렇게 봐도 뭐 과언이 아닌 게지. 한두 개 빼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상대적인 위안을 한번 얻어봅니다. 별로 좋지는 않아요. 네. 이런 태도. 네. 일단 미국의 긴축 우려가 굉장히 심해지고 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75bp 인상 가능성까지 지금 대두가 되면서 와, 아침부터 시장이 안 좋았는데 좀 과한 것 같고요. 지금 채권 금리는 좀 떨어지고 있어요. 예, 미국에서. 오늘은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한국 금리도 좀 떨어졌고, 이건 뭐냐면 75bp까지는 아무리 봐도 아니야. 아니 50bp 4번 연속은 그거는 가능할 것 같은데 75bp는 설마 싶습니다. 예, 뭐 노무라 같은 경우에 75bp 2번 올린다고 하잖아요. 6월과 7월 둘 다 75bp씩. 5월은 당연히 50bp. 네, 점점 이런 전망이 점점 나오면서 예상을 다 깨고 계속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우려뿐만 아니라 오늘 베이징까지 상하이에 이어서 봉쇄를 했다는 소식에 중국 시장 특히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예, 오늘 음식료 섹터가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네, 인도네시아에서 팜유 수출을 중단한 영향이 좀 테마성으로 음식료 업체들 일부 종목들을 상한가까지 끌어올린 것 같고요. 그리고 종이목재 섹터 최근에 이제 비용이 올라감에 따라서 판가에 잘 전이를 한 업체들은 굉장히 주가가 좋습니다. 이런 테마까지 받을 정도로 좋은데요. 아니 근데 사실 음식료하고 종이목재 이런 거는 판가를 반영을 안 시킬 수가 있나? 웬만하면 시키죠. 이거는 안 시킬 수가, 뭐 이렇게 버퍼라는 게 없는 업종들 아닙니까 얘네들은. 방법이 뭐가 있어? 방법이 없네요. 방법이 아니 여기 방법이 없어. 아니 무슨 뭐 이렇게 예를 들어 마진이 뭐 이렇게 뭐 성질을 바꿔가지고 상당히 뭐 다른 부가치 상품을 만들었을 때는 뭐 이게 판가 전이가 안 되고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이거는 원래 그런 거잖아요 원래.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비금속 광물 섹터가 세 번째였는데요. 이 첫 번째, 두 번째 업종은 상승을 했는데 세 번째부터는 그래도 하락입니다. 시장이 안 좋았는데 포스코 케미칼이 오늘 1.2% 올랐습니다. 오늘 2차전지 섹터 굉장히 안 좋았는데 여기는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괜찮았고요. 다른 뭐 시멘트주들 뭐 한일 현대시멘트, 아시아시멘트, 성신양회 다 3에서 5%씩 하락해서 끝났습니다. 예, 운수장비 섹터가 네 번째 상승을 기록을 했는데요. 물론 1% 빠졌습니다. 이 업종이. 현대차는 1.1% 오히려 올랐습니다. 실적 너무 좋았죠? 예, 실적 너무 좋았는데 오늘 현대차는 1% 이렇게 올랐는데 기아는 보합이었고 현대위아는 7%나 하락을 했습니다. 모비스도 많이 빠졌고요. 예, 모비스도 4.5% 정도 하락을 했는데 이 모비스와 현대위아는 증권사들이 목표가를 하향을 많이 시켰습니다. 실적이 안 좋았어요 모비스가. 예, 현대모비스는 메리츠, 미래, 신영 목표가 다 하향했고요. 현대위아는 NH증권에서 목표가를 24%나 하향을 했습니다. 네. 예, 대폭 하향했고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러시아 가동 중단, 중국의 판매 부진 이 영향 때문에 러시아와 중국 시장에서 엔진 생산을 기존 전망 대비 40만 대 정도 하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출과 영업이익 전망치를 기존 대비 11%, 34%씩 하향한 영향에 이렇게 대폭 목표가를 조정하면서 오늘 7%나 하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완성차하고 부품 업체하고 이렇게 정반대로 한 거는 정말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예, 그리고 오늘 제일 많이 하락한 업종은 섬유의복 섹터인데요. 6.7%나 하락을 했습니다. 물론 FNF가 굉장히 주도하는 섹터이고 FNF가 오늘 10%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워낙 1등 기업이니까 그 속에서. 네. 예, FNF는
대표적인 중국 소비재로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고 최근에 상하이 봉쇄 이후에 직격탄을 맞았었는데 오늘 추가적으로 베이징에서 일부 지역 락다운을 사실상 봉쇄 조치를 했다라는 소식이 많이 떨어졌고요. 야외 안 나가는데 모자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 네. 그리고 전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미국 시장에서 갭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저도 중학교 때 한창 유행하던 옷이었던 것 같아 기억하는데. 유명한 회사예요. 그렇죠. 저희 때도 있었습니다. 네. 저 대학교 때도 인기 많았었군요. 네. 그런데 이 실적 부진으로 인해서 CEO를 교체를 했다라는 소식에 18%나 하락을 했고요. 이쪽 벤더 우리 OEM 업체가 이쪽에 납품을 합니다. 영업무역이라는 회사가 납품을 하고요. 오늘 6.7% 하락을 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문제는 이 갭에서 1분기 매출액 가이던스를 발표를 했는데요. 이 회사는 이제 1분기가 회계 연도가 1월 말부터 4월 말까지입니다. 이 기간 동안 매출액이 전년 대비 10% 하락할 것이다. 네, 이런 가이던스를 제시하면서 관련 벤더들, 다른 의류 OEM 업체들도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한세실업도 6%대 하락했고요. LF 4.5% 하락했고 일신망직, 산섬 다 4%대 하락하면서 오늘 FNF뿐만 아니라 전 의류 섹터가 많이 떨어지면서 섬유유벽 섹터가 하락률 1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의료정밀 섹터가 하락률 두 번째 기록을 했는데요. SD바이오센서가 주도하는 업종이죠. 오늘 5% 하락한 영향도 있지만 덴티움이 7% 하락을 했습니다. 덴티움은 이제 덴티움뿐만 아니라 뭐 덴티스나 뭐 디오 이런 치과 관련된 업체들 중국으로 수출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러시아 쪽 수출이 이 러시아 사태 이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수출 증가율이 두 자릿수로 높게 지속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두 시장 모두 이제 수출 우려가 되면서 오늘 좀 하락을 크게 했습니다. 예, 운수 창고 업종에서는 이제 항공주들이 많이 안 좋았고요. 중국의 봉쇄 영향을 좀 받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전쟁이 생각보다 길어지고 있는데 오늘 나온 소식은 몰도바까지 침공할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에서는 이제 푸틴이 외교적 해결에 관심을 잃었고 가능한 많은 영토를 탈취하는 것에 착수했다라는 보도를 했는데요. 이렇게 전쟁이 심화되면서 음식료 섹터가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는 와중에 인도네시아에서 추가로 전 세계 팜유 60%를 생산하는 지역인데 자국 물량을 먼저 확보하기 위해서 28일부터 수출 중단을 결정을 했습니다. 팜유 같은 경우에는 팜나무 열매에서 추출하는 식물성 기름인데요. 식용유나 뭐 화장품뿐만 아니라 가공식품, 바이오 디젤 여러 곳에 쓰입니다. 이렇게 비용이 이렇게 올라갈 이슈인데 이렇게 이 음식료 섹터가 이렇게 상한가를 가거나 이제 관련주들 많이 올랐거든요. 그 이유는 이제 판가에 잘 전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로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참 이게 테마야 테마. 테마입니다. 실제로 그 실적이 어떻게 반영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근데 테마가 되면서 음식료가 좋다 우리가 계속 얘기했는데 왜냐면 워낙 쌌으니까 음식료 워낙 쌌으니까 근데 이게 흐름 붙으니까 그냥 다 얘도 가니까 쟤도 가야지 뭐 이런 분위기였어요. 이게 참 주식이 어려운 게 이런 것 때문인 것 같아요. 저도 장 시작하기 전에 오늘 라면 업체들 작살 나겠구나 싶었거든요. 이렇게 팜유 수출 중단하면서 팜유 가격이 많이 오르면 대표적으로 라면을 팜유 그리고 이제 소맥으로 만드는데 비용 상승 이슈이니까 좀 주가가 떨어질 걸로 생각했는데 안 떨어지더라고요. 농심은 오히려 소폭 올라서 끝나는데요. 참 이 기회에 한번 가격 올리면 안 떨어뜨린다 이거지. 인쇄를 다 해갖고 못 바꿔요 이러면서 가격을 다 찍어놨어요 뭐 이러면서 그럴 수 있으니까 아마 그렇게 해석을 근데 시장이 좀 그렇게 해석을 좀 강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오늘 그 간장 업체들이 상한가를 대고 갔잖아요. 뭐 샘표 상한가 같고요. 신성홀딩스 여기도 장류 만드는데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 간장 공장 공장장은 샘 공장장인가 신 공장장인가 한번 해보세요. 근데 이 회사들 비싸진 않았어요. 굉장히 싼 회사들이었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상한가 갈 이유까지는 없는 거거든. 근데 이렇게 갔다는 것 자체가 약간 테마성으로 흐르고 있다는 거 시장이. 원래 이렇게 싼 업체들은 옆에서 툭 건드려주면 확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향이 좀 오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이오 디젤 제조하는 JC케미칼도 상한가를 갔고요. 고려산업도 오늘 상한가를 갔습니다. 음식료 섹터 정말 좋았네요. 근데 이제 인도네시아 팜유 수출 중단의 진짜 수혜주는 롯데정밀화학이다라는 이제 리포트가 있었는데 화학업종 중에 거의 유일하게 올랐어요 오늘. 롯데정밀화학은 프로필렌을 가공해서 ECH라는 에폭시 수지 원료를 생산을 합니다. 요거를 ECH를 또 가지고
에폭시를 만드는 업체로 따로 있죠. 이 ECH는 이제 프로필렌으로도 만들지만 중국 경쟁사들은 글리세린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근데 작년부터 중국의 전력난과 이 글리세린 가격 급등으로 인해서 중국 업체들이 생산 차질을 겪고 있는 와중이었고요. 전 세계 ECH 생산의 30% 정도가 글리세린 기반입니다. 그래서 롯데정밀화학은 작년부터 이 반사수혜를 좀 누려왔는데요. 그런데 글리세린은 이제 바이오 디젤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인데 이 원료인 팜유를 인도네시아에서 수출을 금지하고 또 바이오 디젤 생산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을 것으로 보이니까 이렇게 반사수혜를 얻을 것이다. 이런 기대가 좀 형성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아, 글리세린 여러 군데 쓰인다. 네. 저 화장품의 주 원료예요. 네. 네, 그래서 글리세린 기반으로 ECH를 만드는 중국 업체들은 가동률이 떨어질 것이고 반대로 프로필렌으로 ECH 만드는 롯데정밀화학은 반사수혜를 누릴 것이다. 이런 게 이제 주 내용이었습니다. 네. 뭐 스프레드도 톤당 2,220불입니다. 이 프로필렌과 ECH 스프레드가요. 반대로 ECH와 글리세린 스프레드는 1,200불. 두 개가 지금 2배 가까이 지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얘네가 뭐를 만든다는 거예요? ECH를 만듭니다. 어... 프로필렌을 가지고 프로필렌을 가지고 예, ECH를 만들고요. 이 프로필렌과 ECH의 이 마진 차이 스프레드가 지금 경쟁사 대비해서 한 2배 정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마진이 더 유리한 높아졌다. 상황이다. 이 ECN 프로필렌의 마진이 높고 그렇죠. 다른 데 ECN 글리세린은 마진이 적어졌고 예, 그렇단 말씀이죠. 예, 그래서 오늘 6%나 음. 상승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상하이 봉쇄도 지금 생각보다 늦게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요. 베이징시에서 차오양구라는 곳이 있는데 인구 350만 명 정도 도시라고 합니다. 조양구. 네. 조양구인가요? 차양구. 맞아요. 이게 맞는 발음. 우리 한글로 써서 그렇다. 네. 한국 대사관도 있고 뭐 여러 개 많이 있다면서요. 네. 일부 위험 지역을 통제 지역으로 지정을 했고요. 주민들의 이동을 통제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의 봉쇄로 시장은 인식을 했습니다. 중국 소비주들 오늘 약세를 보였고요. FNF가 10% 가까이 하락을 했고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이 6%, 5%대 하락을 했습니다. 신세계도 6% 하락을 했고요. 호텔신라도 2.6% 하락해서 마감했습니다. 별로 확진자 별로 없었거든요. 어떤 초등학교에서 나왔는데 그걸 가지고 지금 PCR 검사 하루에 3번씩 하라고 막 이래 버리니까 그냥 집 밖으로 나오지 말라 이러니까 지금 사재기가 나왔답니다. 지금 난리 났답니다. 저기도. 지금 대형마트에서도 지금 출입 인원 수를 제한을 하면서 바깥으로 쫙 줄을 서 있는 모습인데요. 놀이공원인 줄 알았습니다. 네, 신선 상품 뭐 이런 건 완전히 다 동났고 뭐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상하이에서 한번 다 본 게 있으니까. 그렇죠. 예. 집 밖으로 어차피 한 달 못 나오는데 한 달 식품 쟁여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베이징에 사는 주민이어도 줄 설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폭스콘 같은 경우에는 중국 쿤산시의 공장 2곳을 가동 중단했습니다. 중국의 이제 폭스콘의 가장 큰 공장은 정저우 공장인데 여기는 다행히 정상 운영 중인데요. 쿤산의 공장 2곳이 20일부터 운영이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페가트론도 쿤산 지역 공장 가동을 13일에 중단을 했었는데요. 계속 이 아이폰 벤더들이 생산 중단을 겪으면서 밸류체인의 타격이 좀 예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 아이폰 생산에 페가트론이 한 20-30%를 담당을 하고요. 제일 많이 담당하는 폭스콘도 이러니 LG이노텍도 오늘 그 영향에 4%대 하락을 했고요. BH와 하이비전 시스템 마찬가지로 애플 밴더입니다. 1-2%대씩 하락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 주 목요일 날 애플 실적 발표가 있는데 좀 걱정이네요. 이것 때문에 원래 지금 비수기이긴 합니다. 원래 지금이 최고 비수기예요. 원래 그 1월 말부터 아니 한 3월부터 해서 5월, 6월까지가 비수기고 6월 말부터 공장이 돌아가기 시작해요. 보통 그 밑에 있는 벤더 업체들이. 그래서 9월 달에 출시가 되는 이런 과정이면서 3분기 이후 끝자락부터 터지기 시작해서 4분기 최호황 누리고 1분기까지 그 여파 갔다가 2분기 노는 때이긴 한데, 근데 얘네가 이제 그 13은 한 1,000만 대 더 만들겠다고 했는데 SE는 좀 덜 팔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공급 차질로 인해서 팔 거 다 못 판다라는 뉴스가 나오면 조금 분위기는 실적 발표 시점에 딱 그게 걸렸네. 예, 애플이 실적이 버텨줘야 미국 시장이 좀 버티는 감이 있을 텐데 이게 이번 주에 조금 오히려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뭐 상하이 봉쇄 같은 경우에는 3월 말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1분기 실적은 큰 영향이 있을까 싶은데 문제는 이제 2분기 가이던스 제시할 때 이 영향을 얼마나 크게 회사가 인식을 하고 있는지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설주 이슈인데요. 이 국토부에서 건설 자재가 하도 폭등하니까 이제 6월 달에 건축비 인상을 검토를 한다라는 소식입니다. 최근에 이 시멘트 가격 많이 올리면서 레미콘 업체들도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고 건설사들한테 한 20% 정도
레미콘 가격 인상을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철근 업체들도 건설사한테 요구를 하면서 줄도산 우려까지 생기면서 지금 공사 현장이 중단되는 사례도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건축비 인상을 검토 중이고요. 만약에 인상되면 수도권 아파트의 분양 가격도 오를 예정입니다. 기본적으로 매년 3월과 9월에 기본형 건축비를 정기 고시하는데요. 올해 3월에 이미 작년 9월 대비 2.64% 인상을 했었습니다. 근데 자재 가격이 추가로 상승하면서 6월 이후에 추가 인상을 고려 중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문제는 이제 자재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이 판매 가격을 얼마나 많이 반영을 시킬 수 있을까가 지금 관건일 것 같습니다. 최근 시멘트 가격 15% 인상됐고요. 레미콘 업체들도 20% 인상 통보했고 철근 가격도 1년 만에 35% 올랐기 때문에 지금 지난번 3월 달에 인상했던 이 건축비 2.64% 인상 요 정도밖에 인상을 이번에도 안 해준다면 이 건설주 우려가 지금까지도 계속됐는데 앞으로도 좀 더 심화될 것이고 조금 더 많이 인상을 해주면은 상황이 조금 반전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현대차가 실적 발표했는데 굉장히 실적이 잘 나왔어요. 진짜 그렇죠. 진짜 잘 나왔고 포스코도 오늘 실적 발표가 있었어요. 실적 발표가 상당히 좋습니다. 제가 어디 나가서 뭐 좋아 보이는 업종 뭐예요? 이러면 종목은 얘기 안 해줘도 자동차하고 철강은 되게 싸게 보이는 걸요.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진짜 싸네요. 이번에 1분기 실적 나온 거 보니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1분기 이 실적을 보면서 조금 안심이 됐어요. 한국 증시는 뭐 이제 미국의 금리권과 중국의 셧다운권으로 인해서 같이 이제 묶이면서 주가가 이렇게 많이 빠지긴 했지만 중요한 업체들의 실적이 유지되고 삼성전자도 좋았으니까 중요 핵심 기업들의 실적이 지금 버티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뭐 네이버 카카오의 실적은 아쉽죠. 아니 사실 얘네들에 비해서 별로 큰 회사는 아니었잖아. 변동성이 크잖아. 시총은 크지만. 예, 시총은 크지만 원래 실적이 이렇게는 안 되는 기업들이라 또 언제 또 휙 바뀔 수도 있잖아요. 걔네들은. 그러니까 사실은 실적이 있어서 되게 중요한 기업들인데 이 기업들이 다 좋아요 지금. 그러면 뭐 향후에 얼마나 빠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정도면 현재 주가는 비싸지 않다는 인식을 확실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측면에서 너무 쫄지 않아야 되는 상황 아닌가 하는 생각은 좀 많이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히 어닝 서프라이즈 발표를 했는데요. 이 컨퍼런스 콜에서 1분기 판매량 90만 대였는데 반도체 부족 때문에 9.7% 감소를 했습니다 판매량이. 하지만 이제 매출액 영업이익은 특히 10% 오히려 올랐거든요. 매출액이 10% 정도 전년 대비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16%나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차량의 이 판매 단가가 올라간 영향이 굉장히 크게 컸으니까 사실 비용 상승을 판가에 굉장히 잘 커버를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쫄지 마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미국 금리가 다시 떨어지는 거 봐가지고 오늘 저녁이 뭐 지난 금요일에 연타 블랙 먼데이. 근데 저건 좀 있다. 아시아에서 하도 안 좋은 성적표를 저기다 바통을 넘겨줘가지고 보통 이러면 이제 미국도 상당히 타격은 받긴 하죠. 미국 지금 선물 시장도 많이 하락을 해서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나쁜 거를 던져주면 저쪽도 놀래가지고 이제 연쇄적으로 돌고 도는데 기업들 실적은 좋은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되나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쨌든 늘리려고 시도했던 현금이 다시 오늘 줄어들기 시작하는 상황들이 발생을 했어요. 이번에 참 아쉽네요. 마지막 순간에 또 고비를 못 넘네. 연초 수익률 회복이 눈앞에 보였는데, 그러니까 연초 이후 깨진 게 이제 거의 다 커버가 되는 상황이었는데 또 빠지네요. 좀 많이 빠졌습니다. 저도 오늘. 여러분. 오늘 참 타격이 심했는데요. 모두 충격을 줬던 하루였던 것 같아요. 뭐 이때까지 하락했던 거는 사실 괜찮았거든요. 뭐 업종마다 이제 편차가 갈려서 사실 종목 선별을 잘 했다면 무난히 잘 지나갔을 텐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다 같이 빠지니까. 근데 보통 지금 작년 11월 이후로 제가 크게 빠지고 나면은 보통 바닥이 빨리 왔었어요. 그래서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보면 오늘 엄청 빠졌어. 여러분보다 제가 더 많이 빠졌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오늘 연합인포맥스에서 인사드리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